대체적으로 보면은 짧게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위로 선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끊어지는 듯한 그런. 근데 이렇게 된 것들은 구름이 되게 잘잘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구름들을 표현할 때 하는 방법들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 선들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윗부분들은 중간중간 끊어서도 가능하겠지만 아랫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굵고, 그쵸? 무게감 있는 그런 선들을 써가지고 구름들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곡선들을 여러 겹겹이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물 한번 좀 뿌려볼게요. 뭐 얘네들도 같이 주변을 물을 뿌리고, 그리고 채색을 얹도록 할게요. 채색을 할 때는 이 붓끝이 짙은 먹이 묻어 있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짙은 먹이 묻어 있다는 게, 짙은 먹, 완전히 녹목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녹목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냥 그 가벼운 단목 내지는 약간 중간목 정도. 그러면 이 구름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완전히 먹구름이라 해서 시커먼 구름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구름 자체는 하얗거든요. 그래서 구름에 대한 음영 정도만 살짝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진하게 가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 이 부분들, 위에 부분들이 드러나는 방식들로 같이 이렇게 살짝씩 찍으면서 아랫부분의 그림자 부분들을 표현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셔도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어두운가요? 이런 방식으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어두운 면을 어둡게 칠하고, 그 다음에 밝은 면은 밝게 칠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서양화뿐만 아니라 동양화에서도 늘 하는 일이에요. 동양화라고 가까이 있는 걸 진하게 칠하고 이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밝은 건 또 밝게 놔둬요. 밝은 거 밝게 놔두고, 그 다음에 어두운 건 또 어둡게 칠을 하고 하면서 그 구름 형상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선으로 이렇게 딱 구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져나가는 부분들이라든가 이 선으로 경계했던 이 부분들을 벗어나는 때는 통제가 좀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구름을 표현할 때는 이런 방법 외에 요거를 뒤집어서 면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을 긋는 방법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들을 할 때는 이것처럼 넓은 면으로 툭툭툭 찍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짧게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단목을 가지고 살짝씩 찍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가면은 충분히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 그림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물을 뿌리고 나서 바로 하지 마세요. 물을 뿌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 그러니까 물이 사실 뿌리는 상태에서는 막 주변으로 더 번져가거든요. 서로 번지면서 물의 입자들이
제가 물 뿌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물이 얘네들이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데 물의 입자들이 서로 그렇게 듬성듬성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서로 번지면서 합쳐져요. 지금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요 상태가 지금 요 상태. 지금 이거는 물을 좀 많이 뿌린 거고 지금 요건 조금 요거보다 양쪽 두 개보다 앞선 두 개보다 조금 덜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번지면서 서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번짐이 이제 멈추는 시기가 돼요. 그렇죠? 멈추는 시기가 되면은 서로 합쳐질 것들은 거의 합쳐지고 그 다음에 외곽까지 합쳐져 가지고선 이렇게 외곽선들이 뚜렷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은 이미 이제 번짐 정도가 상당히 이제 멈춘 부분들일 거고요. 근데 혹시 오해하셔야 되는 게 그 번짐이 멈춘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합쳐진 상태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고 물 양을 지금 제가 뿌렸던 것처럼 부분 조금만 뿌리셔가지고 번지는 것들을 통제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과하게 번지는 걸 어찌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잠깐만요. 이것들 말고 물을 좀 주셔가지고 외곽에다가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 이상 번지는 것들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먼저 요거는 먼저 칠을 해보고 안 번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얘네들을 칠을 이렇게 살짝씩 해요. 자, 이렇게 막 번져서 바깥으로 나올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 외곽에다가 물을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주시면 돼요. 물 테두리를 둘러주시면은 물의 양이 어느 쪽이 많으냐가 사실은 이 번짐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지겠다고 하는 것들은 물의 양이 많은 쪽이 적은 쪽으로 흘러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하려면은 번지지 않은 쪽에다가 그렇죠? 요 먹이 담겨져 있지 않은 쪽, 이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에다 물을 주면은 절대 먹이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오히려 어떤 경우들은 이 바깥쪽에다 물을 또 계속 좀 주입을 하면은 오히려 밀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미 먹이의 입자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사실 밀고 들어가더라도 흔적은 남아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렇게 요 부분들을 확장을 주시는 게 좋죠. 얘네들도 더 이상 밀고 나오지 못하게. 얘네들은 사실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하겠지만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이 남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그래서 보통 보면 경계에서 한 2cm 아니 2cm 좀 한 2mm 정도 떨어뜨려서 구름을 이렇게 음영을 먹으로 표현하는데 주변에 물기를 줘버리면은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먹과 물기보다 바깥의 물기가 양이 더 많으면은 이 부분들의 번짐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항상 근데 그런 식이에요. 많은 쪽에서부터 적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표현하실 때도 그렇죠? 안쪽 내에서야 뭐 어느 쪽으로 번지든 간에 상관없다고 보셔도 되겠는데 근데 위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배경 색깔을 칠을 했을 때나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선으로 이렇게 경계를 드러내면은 색깔과 상관없이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우선 이렇게 선으로 그리고 나서 그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면을 그리고 나서 선을 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얘도 물기를 조금 미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느 정도 마르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물기가 완전히 번져나가는 걸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 1분에서 2분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낫죠. 젖은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그렇죠. 번져나가는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절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이거는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이 형태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좀 그 꽉 짜져 있는 부분들 있죠. 이번에는 꼭 거꾸로 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번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는 이 구름이 아주 유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층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도 사실 이제 큰 구름이라 하더라도 작은 구름, 그러니까 작게 잘게 자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좀 잘게 쪼개는 부분들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름들 표현할 때는 먼저 면을 확 가한 다음에, 면을 가해 가지고 형태를 하고 덩어리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완성도 있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좀 이렇게 뭉쳐진 부분들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들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요. 면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로 하고, 그래서 면으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선으로 구분을 하고 다시 작은 면으로 찍고 구분하고, 그러면서 구름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돼요. 생각보다 구름이 이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냥 선으로 이렇게 툭 두르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단순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고, 구름 느낌이 나게끔 표현하려면은 진짜 구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구름 이거 연습도 꽤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면을 처리하는 방법들로 흐리게 내지는, 그죠, 덩어리들을 크게 해가지고서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밝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중에서도 이제 윗부분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위로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항상 그 빛에 의해서 구름이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표현되어진다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되게 뭐 이렇게 진하게 표현하면서 구름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집중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들이, 얘는 이제 구름 자체가 드러나는 거죠. 구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 스스로 등장해서 본인이 다 해결하는 방법, 주제가 되고, 그다음 주제가 되고, 화면 안에서의 그림을 연결시켜주고 메꿔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들, 특히 이제 하늘 같은 거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표현할 때 가능하죠. 근데 옛날 전통 그림들 중에 선생님들이 딱 보시기도 구름을 이렇게 표현한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이게 구름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구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한 얘는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것들 몇 개 빼놓고는 이렇게 면적으로 표현하면서, 물론 이제 선을 조금씩 다뤄가면서 표현을 해야겠지만, 잠시만요. 이렇게 해놓고도 외곽을 만지는 것들은 사실은 얼마 안 되고요. 살짝씩 이게 점인지 섬인지 모를 정도로 짧게씩 그거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정도고, 실제로는 선은 어디다가 긋냐면은 요 작은 면으로 쪼갤 때, 그렇죠? 큰 면을 작은 면으로 쪼갤 때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세부적으로 조금 다듬으려고 할 때는 구름의 디테일을 살리는 부분들은 안쪽에 음영과 그리고 음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름들의 세부적인 묘사력, 이 부분들은 이 안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름을 쪼개면서 작은 면들과 큰 면 안에서 또 작은 면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묵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서양어로 표현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도 이 일정 정도 효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수묵화의 장점, 번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구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양화, 저 유화나 뭐 수채화나 이런 것들보다, 실제 수채화보다도 이 한국화에서 특히 화산지 위에서 번져나가는 이 구름 표현법은 한 수 위에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표현법들로 이제 살짝씩 다뤄진다면은 아마 재료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여기서는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선을 두르고서는 그냥 몇 개 칠을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대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디테일한 묘사까지 가능한데, 물론 선도 정교하게 작업을 하면은 뭐 뭔들 못하겠어요. 가능하죠. 구름을 표현할 때는 아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을 되던 아주 뭉게뭉게해서 정말 하늘의 실물처럼 보여지는 구름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짙은 부분들과 흐린 부분들, 그 안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부분들이 특히 이런 번짐들 효과를 응용해 가지고 만드시기 때문에 다른 기법들이라든가 양식들, 표현법들보다 수묵화의 특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밝은 부분들은 좀 지워주고.
우리가 대체로 동양화 할 때, 이걸 동양화로 마치 서양화처럼 음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동양화라고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동양화를 이해를 할 때 빛이 없는 그림, 그렇죠? 빛을 그리지 않는 그림. 그래서 그냥 뿌옇게만 그리면 되는 걸로 알겠는데, 실제로는 빛을 그린 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부분들은 빛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빛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빛은 그냥.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한 그런 풍경을 그려낼 수가 있었던 거고, 물론 대상을 잘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건 곤란하겠지만,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드라이기를 한번 말려볼까요?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모양이 나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 중간에 말리기 전에 물도 한번 그려볼까요? 얘네들이 물이 닿는 부분들은 또 먹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물로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먹을 살짝 밀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결도 나타낼 수 있고요. 구름들을 자꾸 제가 면을 쪼개는 일들을 자꾸 하는데, 구름이 가지고 있는 형상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굴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굴곡들을 하나하나 표현을 하려다 보면은 그 면을 쪼개는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려보겠습니다. 밑에가 백색이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면, 약간 요런 분위기의 구름이죠. 이런 분위기. 자, 이제 구름 표현법들은 대체적으로 몰골로 표현하는 방법들, 사실은 선을 좀 썼습니다만 이게 선 자체가 그어지는 부분들이 선의 중심으로서 형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표현법 자체를 그 구룹법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구룹법은 선을 먼저 두르고 순서를 먼저 잘 색깔, 선과 면이 둘 다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선이 중심이 돼서 형태를 드러내게 했느냐, 아니면 면이 중심이 돼서 표현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여기에도 분명히 제가 짧게나마 선을 둘렀습니다만 그 선 자체가 면적인 요소로서 면을 구분하는 방식으로서의 들어갔기 선이기 때문에 그걸 선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는 몰골 표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선들 자체만 가지고서 하는 이제 표현법들 썼는데,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안개 표현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이나 그 다음에 얼음 알갱이, 이 두 가지 성분, 물론 그 외에 먼지라든가 다른 불순물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그 입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죠? 하늘 위에 떠 있으면 구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지표면에 있으면 안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안개를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고 안개 속에 놓여져 있는 대상을 그리면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인 표현법의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뿌연 단계를 이렇게 드러나게 표현하면서 그 각 단계마다 표현되어지는 한계점을 분명히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개를 표현하고 방식들을 한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안개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소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안개 자체는 그냥 뿌옇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 뭘 표현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산, 능선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관련된 이미지들, 가장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방법들은 산봉우리들이 살짝씩 드러나게 하면서 그 안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걸 위해서는 이거는 좀 더 짙은, 이거 너무 큰가요? 작은 걸로 좀 해야겠네. 일단 뭐 이 붓으로 한번 해보죠. 선생님들도 대체로 붓을 많이 쓰실 테니까. 붓의 한쪽 끝은 반드시 물만 있는 영역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라데이션만 끝에서부터 푸는 방법들만 잘 하게끔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끝에는 좀 진하게, 그 다음에 이 붓, 여기 대에 가까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거의 물기만, 이 부분들 좀 지켜가면서 표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랫부분들은 항상 물로 끝나야 돼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아랫부분들은 항상 물기가 있는 부분들로 끝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선생님들 요 각각의 표현할 때 맞겠죠.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표현을 해놓고, 물론 좀 떨어뜨려서 이 윗부분들은 좀 갈피를 드러내는 느낌이 드니까 짙은 것서부터, 그렇지? 그쵸. 제가 안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안개가 표현되어지는 그 윗부분들, 그 대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 대상을 숲으로 해보죠. 우선 짙은 부분들은 그 농도의 먹의 농도를 맞추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짙은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거기서부터 먼저 풀면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농도가 가장 흐림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이거 다 말리고 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젖어 있을 때가 이 섞기가 훨씬 더 좋아요. 요 젖은 상태에서의 농도를 같이 분화된 부분들을 좀 맞춰가면서 가시면은, 그쵸. 이건 지금 몰골로 먼저 표현하는 방법들을 소개해서, 얘를 또 구룩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구룩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먼저 두르고, 그리고 그 면을 처리하는 방법들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근데 제일 관건은 이 농도를 맞추는 작업들일 거예요. 농도를 맞추는 작업. 이것들이 이 농도가 맞을까? 예, 그 염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얘네들을 표현할 때 제가 이제 다른 작업들이라든가 이미지를 쓸 때는 요거를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을 해요. 먹색을 하나 써가지고는 이렇게 툭툭툭툭 다 찍어가지고서는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다르네요. 자,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도 이제 흐리게 섞는 부분들이 같이 필요해요. 항상 물기가 있는 상태를 이 상태에서만 움직이셔야 돼요. 물기가 이제 없는 상태로 가버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는 오히려 그 물기를 아예 제거를 한 상태.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걸려가지고도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갈필 상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붓에 물이 이제 건조한 상태, 건필이나 갈필이라고 불리는 이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쵸. 이 상태로 이렇게 같이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먼저 갈필로만 먼저 하고 그 다음 색을 칠을 하는 방법들, 요것들은 오히려 그룹법에 가까운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 그림은 또 갈필로 그리면서도 몰골로 처리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니겠죠.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할 때 이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막 해서 이제 얘네들은 나무 형태부터 먼저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이것들은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서 세밀하게 드러내는 것들을 잘 표현을 할 때, 대신 이런 방법으로 그릴 때는 조금 난이도가 오히려 있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얘네들도 쉽지 않은 게 부분 하면서 이것들을 얘네들 자체만 가지고 또 풀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숲을 가지고 풀어준다든가,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게 더 쉽게 느끼실 수도 있긴 있겠네요. 갈필로 형상을 만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아래쪽은 슬쩍 하다가 가볍게 툭툭툭 몇 개만 치다가 사라지셔야 돼요. 물론 요거보다 조금 단묵으로 같이 좀 처리를 하시긴 하셔야 되니까. 이거랑 차이들은, 얘네들은 상당히 이제 번짐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라든가 그 앞뒤 관계 이런 부분들보다 전체로 뭉뚱그리면서 번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 앞부분에 좀 튀는 부분들 있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면 가장 맨 앞에 있는 걸 표현을 할 때, 그때는 오히려
좀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방법들을 다 먼저 물 뿌리기 전에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익히셨다가 나중에 좀 가까이서 이렇게 근경에서 제일 앞에 있는 뭐 나무를 표현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방법들을 쓰시고요.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표현할 때는 이런 방법 쓰죠.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아주 단순하게 처리하죠. 제가 요거 위에 거 묘사하기 직전 단계 할 때 그 단계 걸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돼서 세부적으로 아랫부분들이 이렇게 살짝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 부분들도 밑에 부분들은 더 묘사해 주기도 해요. 그렇죠? 부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갔다가 좀 이렇고 말리기 전에 약간 흐린 것들도 아예 맞아 조금 해놓고 가죠. 조금 더 흐리게.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풀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그 안개 처리할 때 되게 부드럽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흐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넣어줘서 주변을 풀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형상인데 뭐 사실은 똑같다고 보기는 없죠. 이게 훨씬 딱 보셔도 시간적으로 봐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릴 여건들이 마련이 되니까. 자, 이거 완전히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상태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말린 상태에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자, 이렇게 말려놓고 보니까 조금 흐린 부분들이 좀 생기네요. 조금 더 진한 부분들을 마저 묘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붓을 이렇게 흩어뜨려 놓으셔도 돼요. 오히려 가지런히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표현하게 아니라 흩어뜨려서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긁으면서 묘사를 하셔도 되죠. 이건 형태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질감, 약간 짙은 색감과 질감을 동시에 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짙은 색감들을 같이 살짝 얹어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가 이제 된 상태면은 이제 이것도 더 번지기 전에 한번, 그럼 이 형태들은 완전히 고정시킨 다음에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아랫부분만 물기를 주면서 풀어내는 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완전히 건조시키는 필요가 있네요. 강의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라이기를 사용했습니다만, 실제 작업할 때는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들은 먹색들이 서로 혼합되어지는 그 과정상에서 분명히 잘 드러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용 안 하시는 게, 그쵸, 드라이기 사용 안 하시고 자연 건조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물기를 뿌린 상태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안개를 표현할 텐데, 이것도 아예 같이 한번 안개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뿌리면서도 살짝 뿌리면서도 얘네들도 천천히 뿌릴 필요가 있어요. 확 뿌려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가 뿌린 상태에서 번지는 부분들을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뿌렸는지 덜 뿌렸는 그다음에 좀 부족한지 이 부분들이
뿌리는 시간들을 텀을 이렇게 늘리면서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보니까 이제 이 수묵화는 아주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서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사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왜 이쪽까지 계속 다 뿌리냐면은 여기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일정 정도 웬만큼 된 것 같아요. 이 분무기 입자가 워낙 곱다 보니까 여러 번 뿌려도 이렇게 많이 물이 흥건하게 막 비칠 정도로 되잖아요. 대신 한 번 뿌리고 나면은 조금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다음 단계를 좀 천천히 하고 한 번 뿌릴 때 양을 또 너무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다려 보면서 한번 표현을 하면 돼요. 이제는 조금 얘를 써도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평붓이라고 하는 붓들을 쓰는데, 평붓이라 그러면 이런 붓들이죠. 이런 붓들인데, 요 평붓보다는 제가 이제 연필을 쓰는 이유가 이 끝이 예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끝 부분들이. 여기 부분들을 표현할 때 한쪽만 이렇게 먹을 묻혀요. 한쪽만 먹을 묻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그으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같은 동작만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그렇죠? 접시 있는 윗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살짝 굽어져 있는 이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농도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끝부분은 역시 물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 지금 한쪽은 먹이고 한쪽은 물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됐는지 이제 확인이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느 쪽을 써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이 먹 쪽을 이렇게 가지고 썼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 그렇게 되면 형상이 완전히 결정되어 버리겠죠. 이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이렇게 풀어지면서 써야 얘네들이 그쵸? 아까 전에 붓으로 툭툭툭 눌러가지고 썼던 거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이게 편붓에 아주. 그러면 끝부분에 이렇게 진한 턴들이 있으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또 진한 부분들 살짝 묻혀줘서 거기에 색톤을 좀 맞춰주면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해요. 자. 지금 저희는 숲 그리는 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암기 표현법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중간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짙은 부분들을 표현해서 이렇게 그어줬듯이, 이거는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이 부분들을 위로, 짙은 부분이 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여기서는 또 이쪽 거꾸로, 그렇죠? 요 옆에도 살짝씩 풀어주면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방팔방이 다 짙은 색감들이 잘 드러나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냥 안개가 좀 껴서 이렇게 뿌해졌구나 라는 그런 느낌만 들 거예요. 자, 여기 부분들도 살짝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윗부분 할 때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농도 변화들을 이렇게 쓱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필요하겠죠. 자,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이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안개를 그려야 돼요. 안개. 어떻게 안개를 그리죠? 하면서 자, 이 상태에서 표현되어지는 안개들을 이제 구름층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갈 수 있는 안개들을 같이 가죠. 주름을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뿌옇게 되지만은 여기서도 나름 그냥 뿌옇게만 했을 때하고 주름을 넣었을 때하고는 또 이 구름의 어떤 느낌이 또 달라져요. 얘네들은 진짜 꽉 차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뿌옇게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구분이 되면서도 꽉 차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시 탈바꿈되는 과정을 보고 계세요. 그 동양화 같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 꼭 이런 안개에 쌓여져 있는 풍경들을 꼭 제시를 하는데 정말 동양화의 대표적인 표현법이라고 할 만해요. 일반적인 그 산수보다 안개에 쌓여져 있는 산수 표현은 완전히 환상 그 자체죠. 왜 그러냐? 전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뿌연 안개에서 약간 구름 비슷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덩어리 져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름이 들어갔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얘네들만 이렇게만 그려도 그쵸? 여기다가도 또 좀 더 주름 그려볼까요? 이렇게만 그려도 진짜 무슨 대관산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터치 몇 개만 가지고도 그렇죠? 근데 물론 이런 표현들 할 때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그런 효과, 테크닉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연습이 사실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윗부분에서부터 이제 표현되는 것들을 좀 풀 때는 그렇죠. 여기 거꾸로 여기 부분들을 좀 짙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푸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잘 풀렸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실제 농도 여기 부분하고 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말려놓으면은 그래도 그럴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들 외에도 이제 산 능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법도 있어요. 막 산에서부터 만개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는 표현법들도 있고. 자, 여기 물을 조금 더 쓰니까 얘네들이 위로 번져 나가는 거 보세요. 뭐
번져 가게끔 내버려 두시면 돼요. 뒷부분에도 저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두 개가 다 동시에 나오네. 구름을 그릴 때 모든 구름들을 다 밝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구름들은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되어지는 구름들도 있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색감들을 모두 다 이 주름만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름을 그리다가 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넓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면적인 부분들이 풀어지면서 색을 또 이렇게 구현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하면서 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돋보일 거예요. 자, 자, 엄청 많이 쪼개고 있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하게 돼가지고 몇 개 이렇게 전체적인 연하게 칠을 하면 덩어리들이 살짝씩만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진하게 칠하면 구름이 확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 경계가 훨씬 더 구름 표현이 되겠죠. 한번 이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 살짝 한번 말려보고 그다음에 끝내도록 할게요.